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박윤성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중랑청소년센터 특성화 시설인 뚝딱이 창의공작소에서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창의목공, 제과제빵, 바리스타, 도자도예 등 다양한 공방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창의 목공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공 체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창의 목공 체험 시 안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한 스트레칭 후 활동 준비. 두 번째, 모든 공구 및 기자재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공방 및 작업하는 공간에는 음료수와 음식물은 반입이 안 됩니다. 네 번째, 활동 중 옆 친구와 장난, 뛰어놀기, 핸드폰 게임 등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업장 주변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중에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 착용 시에는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세요. 발을 보호할 수 없는 슬리퍼나 샌들, 굽이 높은 신발 등은 신지 말아주세요. 반지 및 팔찌 등의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긴 머리는 반드시 뒤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 후에 체험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비, 앞치마, 안전고글, 위생 마스크 등은 꼭 착용 후 작업에 임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공구 사용 시 안전수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구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고요. 또한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카롭거나 뾰족한 공구, 예를 들어서 톱이나 드라이버, 전동 드릴, 망치 등 사용하실 때는 장난은 절대 불가합니다. 꼭 유념해 주세요. 이상 안전사항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서 위 사항을 꼭 지키면서 체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체험할 연필꽂이 키트가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장비는 테이블소라고 합니다. 테이블소는 둥근 원반 모양의 회전하는 톱날을 이용하여 자르기, 켜기, 홈파기, 반턱 가공 등 작업을 할 수 있는 목공 기계입니다. 목공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장비로 목재 가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 안 나와. 전동 드릴. 드릴은 목재나 금속, 콘크리트나 석재 등의 물질에 구멍을 뚫는 공구입니다. 앞쪽에 많은 종류의 추가 도구를 끼워 구멍을 뚫거나 조립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망치, 뭔가를 깨거나 못 등을 박는 용도로 주로 쓰이고요.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 종류에 따라서 길이, 무게, 재질, 다른 여러 종류의 망치를 사용합니다. 이번 체험에서는 수공구인 작은 미니 망치가 여러분들한테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론 못, 망치의 평생 친구이죠. 평소에는 잘 모르고 살지만 우리 주변엔 아주 많은 것에 박혀 있는 인간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못은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뾰족한 막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평평한 머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지나 경우에 따라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체험에 사용할 못은 머리가 없는 못이라는 뜻의 무두못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목공풀, 목재와 목재를 붙이는데 사용할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목공풀은 면과 면을 고정시킨 후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경과해야 접착력이 발휘됩니다. 못, 피스 등을 사용하여 조립하기 전 작품의 기본 형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냥 못 또는 피스 등을 사용하여 조립하는 것보다 목공풀을 사용하여 1차 조립 후 작업하는 것이 작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론 사포입니다. 사포란 영문으로 샌드페이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포는 기본적으로 모래 알갱이가 붙어있는 종이를 뜻합니다. 하지만 모래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합성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의 다양한 재질의 사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포의 거칠기는 입도, 영어로 그릿이라고 표현하며 흔히 사포의 거칠기에 따라 100방, 200방, 500방, 500번, 400번, 300번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입도란 일정한 단위의 면적당 입자의 수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포 종이면에 붙어 있는 알갱이들의 입자 수가 크거나 작거나를 표현하는 것을 숫자로 표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사포는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고 높을수록 고운 것입니다. 이번 체험에서는 400방 지수의 사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체험할 책갈피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레이저 각인기 소개입니다. 레이저 각인기는 이름 그대로 레이저를 사용하여 커팅 및 각인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뜻합니다. 작동 원리는 레이저를 유도한 후 지정된 수치대로 방출시켜 증폭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세기를 조정하여 물건을 자르기도 하고 그 위에 각인도 새길 수 있는 것이죠. 레이저 커팅기의 운동 방식은 2D 프린터와 같이 앞뒤 X축과 좌우 Y축으로 작동합니다. 즉 3D 프린터처럼 한 번에 입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커팅 및 각인이 끝난 후 추가 작업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레이저 각인기에 사용 가능한 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각인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경우엔 종이부터 시작해서 목재, 가죽, 유리, 플라스틱, 금속 등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커팅이나 각인 진행 시 열이 발생하게 되니 각 재료에 정해져 있는 레이저 수치값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 거죠.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활용되는데요. 디자인 프로그램인 일러스트, 포토샵, 오토캐드 외 많은 디자인 툴을 활용하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체험할 책갈피의 디자인부터 각인까지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디자인 툴은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실제 사이즈를 정하고 원하는 디자인 기본 틀을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도안을 활용하여 기본 틀 안에 사이즈를 조정하고 각도를 맞추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도안은 레이저 각인기로 전송하여 레이저의 세기, 각인물과의 거리 등을 계산 후 각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도안의 사이즈, 레이저의 세기, 디자인된 도안의 세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천차만별 1분에서 1시간 이상. 이번에 디자인된 책갈피의 경우 3mm 오동나무 합판을 사용하여 10개의 작품을 커팅하는 데 약 8분에서 9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책갈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특수한 장비이지만 안전사항만 잘 지켜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답니다. 자, 정밀한 레이저로 각인된 나만의 책갈피를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